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장현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직접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학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게 적용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를 언어치료에 적용했던 내용을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길 바라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라는 건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를 우리는 미디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미디어와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라 얘기하게 되는데요. 리터러시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을 읽고 쓰는 문해 능력을 우리는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고, 특정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의 언어나 문법을 알고 맥락을 이해해야 우린 리터러시, 문해가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각각의 단어의 뜻을 봤다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 다양한 매체, 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서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어치료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가장 큰 건 저희가 치료를 할 때도 다양한 매체나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를 미디어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그 미디어에 있는 다양한 언어나 어휘나 그리고 내용이나 뜻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언어에 문제가 있는 언어장애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나 학습장애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미디어를 분명히 이런 친구들도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 좋다, 그리고 대상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태블릿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정보를 조금 더 잘 검색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치료 그리고 그룹 중재 안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룹 중재 안에서 그리고 이걸 이제 예비 언어 치료사들이 적용을 하는 과정 중에 서로 주고받기, 활용론적인 측면에서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 보니 그런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마 이전 시간에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잘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멀티 리터러시. 그래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영상,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체에서는 멀티로 리터러시, 문해 능력 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뉴 리터러시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가 아니고 새로운 정보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확산하고 공유, 쉐어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또 긍정적인 측면의 관련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모든 지금 하물며 시계조차도 디지털 시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우린 노출되어져 있고 그 노출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개념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멀티 리터러시, 그리고 두 번째 뉴 리터러시,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의 종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일단 미디어의 종류가 조금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TV와 신문에 있다면, 예전에 과거에는 TV나 신문, 이렇게 일방향 매체, 신문이 아침에 배달이 돼서 우리 집에 오면 그 신문을 보고 세상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세계에 뭐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TV나 신문에서 일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들이 만들어져 있고 제작이 되어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우리는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우리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대학생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측면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변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TV나 신문을 봤을 때는 주로 우리는 콘텐츠를 읽는데 제한적으로 우리가 읽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어때요? 글의 내용과 그리고 정보를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재밌는 유튜브 채널에서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 나만 재밌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우린 공유라는 걸 통해서 카카오톡 안에 공유라는 걸 통해서 내가 재미있게 본 영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감동받게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악을 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변화다. TV나 신문은 그냥 우리가 컨텐츠를 읽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미디어라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찾은 정보 그리고 내가 내가 되게 엄청 갔었는데 재밌었던 곳 아니면 좋았던 숙소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정보나 그리고 내가 찾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하면 만나자고 한 장소를 우린 전화로 그전에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포인트 장소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제한을 뒀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린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고 이런 변화가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치료실 안에서도 그저 그냥 학습장애 아이들이 핸드폰을 쓸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약간 경미한 친구들이 핸드폰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올바로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도하면 더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장애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어치료 분야에 적용했던 내용들을 왜 했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느낀 그 정보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나는 이거 좋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얘기했던 부분, 내가 검색했던 부분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대화의 상대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미디어 세상이라도 누군가와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는 거 여러분 엄청 많이 사용을 할 것인데, 그 카카오톡 안에서도 문자를 보내는 그 과정 안에 우리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친구 한 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능을 알려주는 거 안에서 유튜브 채널 개설하기를 그 친구랑은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친구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배경을 정하거나 PPT를 뭔가 만들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냥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채널 안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서 유튜브 채널에 관심 있는 친구들 물론 많진 않았지만 그 채널을 아는 사람들 와서 댓글을 남겨주고 그 과정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그 댓글에 대한 또 댓글을 달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사회화를 거치는 거죠. 물론 웹상에서 유튜브 채널 안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친구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벨리댄스에 참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리댄스와 관련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 장애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필요성 및 의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됐다. 어떻게? 비대면이나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비율이 증가되었다.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대부분이 학원을 가거나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이 마치게 되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만나서 어떻게 놀이를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의 단체 채팅창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비율이 증가됐더라.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사회의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된 것에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 학생의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께 교육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목적은 지적장애 학생으로 두었고 그리고 요번 올해는 학습장애 아이들에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을 뒤에 시간에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경험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술을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목적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누었는데요. 일단 장애 아동 개별 맞춤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룹으로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되 운영은 그룹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번 주 2회 한 달 과정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의사소통 수준 평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을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의 언어 수준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사용 평가. 수준 평가를 했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했고 중간 평가 들어가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다시 또 4회차 넣고 사후 평가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설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사용하는 미디어 기기 및 이용 시간 그리고 아동의 언어 능력은 어떠한가 확인하였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 능력은 어떠한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미디어 능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TV 시청은 어떤 유형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 유무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용 시간은 있는지, 이 안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유무와 그리고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게임, 유튜브, SNS, 그리고 인터넷, 포털 검색, 그리고 카메라 사용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을 한다면 사진을 찍는지, 사진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디어 이용 시간과 관련해서 설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한 능력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하나 이 아이가 미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 친구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동이 핸드폰을 켤 수 있는 거, 끌 수 있는 거, 밝기, 음량, 그리고 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스마트폰 기기 작동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입력하기에는 글자, 이모티콘, 특수문자, 그리고 음성을 녹음해서 입력할 수 있는지, 또는 영상으로 입력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크게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 메일, 이렇게 문자, 메일 이런 내용들 안에서 앱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요거는 저희가 다른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유치원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년 전기에도 카카오톡이라는 어플 핸드폰에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모티콘 사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티콘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장, 그리고 아동은 그 수신된 이모티콘, 받은 이모티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단어 문장은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단어 문장 같은 경우는 결국 앱을 사용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언어적 능력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적 능력과 같이 연동해서 물어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메일로 영상, 사진, 파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자로 사진, 영상, 파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사진, 영상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앱 안에서 학생들이 아동 그리고 학령기 학생들이 얼마나 이 어플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지도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장, 이야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기기와 관련된 훈련을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리고 소통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단어만 이모티콘만 클릭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단어 수준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의도를 미디어 안에서, 카카오톡 어플 안에서, 아니면 어떤 사이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거의 저희가 수업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어느 정도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친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의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안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까 저희가 기기를 켤 수 있느냐,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폰 작동이나 그리고 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램만 8차시로 따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을 해보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 검색이라는 건 뭐 어떤 특정하게 만들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하는 그런 훈련을 또 저희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또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꾸며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랑 직접 저희가 예비 언어 치료사들과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 장애 아이들과 그리고 예비 언어 치료사를 1대1 매칭업을 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계실 건데요. 프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 사용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서 세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왜냐하면 대상자마다 프로그램 적용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스마트 기기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제일 낮은 단계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정보 검색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의사소통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개발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용한 의사소통 장애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적합하고, 그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 아이들을 모을 때부터 부모 동의를 받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신 뒤에 저희가 1대1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1대 다수로 적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던 미디어 기기들을 조금 더 리터러시와 연결해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2차시 수업에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수고 많으셨습니다.